얼만큼이요?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이들마다 어느 정도의 임계치라는 거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단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이런 정도의 활동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정도 기간 동안 했는데도 효과가 나지 않으면 그 이전 것도 더 문제인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 TV의 김민희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받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연산이에요. 물론 수학을 떠올리면 사고력도 고민이고 교과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문제집은 무엇을 선택하면 좋은지, 선행은 언제 나가면 좋은지, 학원을 가야 될지 과외로 해야 될지 등등의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 중인 기본인 연산은 모든 엄마들한테는 만만하면서도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커다란 숙제가 아닌 것 같았는데 너무나 커다란 숙제처럼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연산이 아닐까 해요. 연산도 아이들마다 어려움을 느끼는 포인트는 좀 다르죠. 유아 친구들에서 초저까지는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바로 덧셈과 뺄셈의 완성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성이 된 것 같은데도 나중에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에 들어가서 갑자기 느려지고 속도가 안 나오고, 또 거기는 어떻게 넘어갔는데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에 가서는 또 어려움을 느끼고, 아이들이 잘 진행하다가 속도가 느려지거나 진도 진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갑자기 많이 틀리거나 그 모든 것들의 이유는 대부분은 덧셈이나 뺄셈이에요. 그렇다면 덧셈과 뺄셈이 잘 안 되는 또 그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수예요. 그래서 오늘은 수를 어떻게 잘 잡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릴 건데요. 사실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릴 팁이 수를 이해하는데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찍은 영상 중에 또 다른 팁이 생기면 다른 영상을 또 찍을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잡아줘야 된다. 그리고 교과에서나 수 영역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이 아이가 수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면 이렇게 수를 잡아주면 좋겠구나 라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그 감을 잡으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시중에는 수 영역을 체계적으로 잡아주는 형태의 교재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좀 막연하고 교구 활동을 하면서 이거만 지금 계속하면 수 익히는 거 맞아 아니야 이런 불안감도 생기긴 하지만 그냥 무조건 여러 활동들을 반복적으로 돌려주시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해요. 그걸 얼만큼이요?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이들마다 어느 정도의 임계치라는 거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단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이런 정도의 활동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정도 기간 동안 했는데도 효과가 나지 않으면 그 이전 것도 더 문제인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건 기본적으로 1부터 10까지 이런 활동에 이제 언급은 안 해드리고요. 아이들이 수세기가 가능하고 10범위 이내에서의 양이 즉각적으로 판단이 되고 그런 친구들이 수 범위를 확장하려고 하고 한 자리 덧셈 구고 빨랐는데 두 자리 세 자리가 안 되네 이런 이유들에 관련된 수 체계를 잡는 방법들을 소개해 볼까 해요. 서론이 길었지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1학년 1학기에서 50가지 수가 나오고 2학기에서 100가지 수, 2학년 1학기에서 3자리 수, 2학년 2학기에서 4자리 수 이렇게 수 단원이 2년 동안 학기마다 등장하게 되죠. 그 수 단원마다 빠지지 않는 문제들이 꼭 있어요. 그걸 보시면 아이가 수를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이런 걸 물어보면 되겠구나 라고 느끼실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아이들 수 카드 가지고 수를 만드는 활동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숫자를 보고 읽을 수 있고요.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 수를 아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수를 말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다고 해서 그 수에 대한 정확한 개념, 그 수가 가지고 있는 양이 얼만큼인지에 대한 느낌까지를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제가 양감 익히는 활동 되게 많이 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큐브 가지고 일단 처음에는 뭐 40개든 50개든 막 마구잡이로 놓여져 있는 걸 세요. 그리고 세는 단계 그게 넘어가면은 하나하나 연결을 해서 10개 묶음씩을 만들죠. 그래서 묶음과 낱개를 알아야 돼요. 묶음이 나타내는 수가 10의 자리라는 거, 낱개를 나타내는 수가 1의 자리라는 거를 알아야 돼서 그렇게 양감을 묶음수와 낱개로 익혔다면 숫자 카드로 매칭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반대로 카드를 뭐 3장 정도 주어주고 이걸로 두 자리 숫자를 뭐 만들 수 있어? 하고선 두 자리 숫자 만드는 걸 물어보고 다시 거꾸로 그만큼의 수를 나타내는 묶음과 낱개를 큐브로 표현해보고 아이들이 개념이나 원리가 제대로 안 잡혀 있는 거는 그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단계별로 물어봤던 거를 거꾸로 되짚으면서 물어보시면 이 아이가 그 개념이 정확한지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그 기본이나 응용에서의 문제는 다이렉트로 그 개념을 바로 물어보죠. 근데 심화에 가면 그 개념을 빙 돌려서 물어봐요.
또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거꾸로 향해 가게 물어봐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어려워하죠. 왜냐면 개념이나 원리가 완전한 내 것은 안 됐기 때문에. 1차적인 생각은 가능하지만 그걸 다시 거꾸로 2차나 3차까지 생각으로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수 규칙성이 있잖아요. 왜냐면 십진법이기 때문에 1의 자리가 0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9가 되면 한 자리로 올라가면서 1의 자리가 0이 되죠. 마찬가지 10의 자리가 0부터 9까지, 90까지 차곡차곡 쌓여서 올라가면 다시 0이 되면서 100의 자리가 하나 올라가죠. 이건 사실 규칙이기 때문에 100까지 이 규칙이 자리해되면 원래 1000이나 10,000까지 확장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정말 수감이 약한 아이들은 100가지의 개념은 100가지의 수체계는 잘 익혔는데도 불구하고 1000이나 10,000까지는 확장이 안 되는 경우는 종종 있기는 해요.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100까지 있었으면 그거를 100, 200, 300, 400, 500, 600, 1000 이런 식으로 확장하실 수도 있고요. 100, 110, 120, 130, 140 해서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즉 100판에 들어가는 10개의 10줄 있는 그 폼이 여러 가지의 수 범위를 익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십진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럼 100까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100판을 가지고 놀 때 수칩을 넣을 때 처음부터 100개의 수칩을 한 번에 다 넣기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일단 20개까지 얼마나 빠른지 20개까지도 순서대로 넣어야 된다? 그럼 아직 20 제대로 안 된 거예요. 20까지 줬을 때 아무거나 자리에 놓을 수 있다? 오케이, 잘 된 거고 다시 50까지 확장. 50까지도 순서대로 다시 또 넣어야 된다? 20까지는 마구잡이 넣는데 21부터는 순서대로 넣어야지만 50까지 갈 수 있다? 그럼 다시 50 안에서 반복. 50까지 마구잡이를 넣을 수 있다? 오케이, 100까지. 이런 식의 스텝으로 20, 50, 100. 요 정도 기준만 보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수칩이 들어갔어요. 마구잡이를 잘 넣었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을 때도 머릿속에 아이들 100판이 떠올려져야 되기 때문에 37! 그러면 그 자리를 향해 갈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플레이팩토에 있는 100판인데요. 어떤 100판은 사실은 이렇게 앞쪽에는 숫자가 쓰여져 있고 뒤에는 숫자가 없어요. 그러면 5세나 6세 수를 이제 막 익힌 친구들한테는 이 숫자가 쓰여져 있는 걸로 일단 보면서 넣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규칙이죠. 이 줄에는 1부터 10까지 들어가지만 세로로 따라서 내려가면 한 줄에 1의 자리가 계속 4가 규칙적으로 나오면서 앞에만 바뀌자. 이런 것도 눈에 익혀져야지 아이들이 규칙성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수칩을 넣는 걸 충분히 하고요. 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걸로 해야 되죠. 보이지 않는 걸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 50, 100까지 수칩을 마구잡이 넣을 수 있는지 보시면 좋아요. 어느 자리든 간에 예를 들면 47의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40 그러면 이 오른쪽 맨 끝에 10, 20, 30, 40이니까 50까지 내려와서 앞으로 3칸 가면 47인지를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왼쪽의 기준이 1, 11, 21, 31, 41이니까 거기서부터 47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더 이해가 잘 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50에서 거꾸로 들어와서 47을 찾을 수 있으면 더 좋아요. 항상 모든 수를 1의 기준으로 찾는 친구들은 거꾸로가 지금 잘 안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덧셈을 잘 하려면 10의 자리가 넘어가는 거에 대한 이해가 잘 돼야 되는데 47에서 50이 가까워서 거기서 세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생각을 아이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연습을 좀 더 반복적으로 많이 해주셔야 되죠. 자, 거기까지 빠르게 위치도 잘 찾고 위치를 찾는 거의 방법이 제가 말한 대로 1의 자리에 가까우면 그쪽에서 시작하고 10의 자리, 1의 자리가 0인 수들에서 가까우면 그쪽에서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잘 된다면 그래도 100까지는 좀 이해했겠구나 라고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는 100판에 있는 숫자를 110, 120, 130 이런 식으로 비슷한 방법을 활동하셔도 되고요. 두 자릿수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연결 큐브들을 만들어가지고 두 자릿수 표현들을 하고 숫자를 나타냈고 숫자를 나타낸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었죠. 그럼 양감이 약한 친구들은 100이 넘는 것도 좀 보여주시긴 해야 돼요. 100개가 넘는, 뭐 예를 들어 127개라고 해볼게요. 만들어요. 10개 묶음이 10개가 모여야 100개가 되는 걸 알려줘요. 해봐요. 하고 127개 만들었어요. 127을 다시 거꾸로 나타낼 수 있는지 또 해봐요. 이 부분의 영역을 적어도 한 150이나 200 넘는 선까지만 해도 사실은 대부분은 알게 되긴 해요. 그렇게 했는데도 좀 어렵다? 그러면 좀 더 반복을 하기는 해야 되죠. 어쨌든 그 정도 범위까지로 해서 100판에다가 110, 120 하는 걸로 1000까지 가셔도 되고요. 아이가 200까지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부터 100까지 쓰여있는 판이 있으면 저는 거기에다가 101, 102, 그래서 앞에 100을 붙여줘요. 그래서 두 자릿수까지 1부터 100까지 하는 판과 101부터 200까지 하는 판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판을 쓰진 않겠죠. 10칸짜리 공책에다가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두 자릿수 앞에가 입혀지는구나.
100의 자리가. 이걸 이제 알게 되면 그러면 1000이 쉽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0가지 수나 100가지 수나 앞으로 나오는 수 영역에서 수카드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는 거는 이 묶음의 단위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수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데요. 아까 제가 10묶음이 10개까지 했잖아요. 10개 있으면 100. 그러면 10묶음이 11개 있으면, 12개 있으면, 20개 있으면 200. 이런 것들 알아야 돼요. 100개가 10개 있을 1000. 이건 되게 세 자릿수 단어를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배우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100묶음이 100개가 20개 있으면 2000 이렇게 환산이 돼야 되죠. 이런 것들의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수 100판을 이 정도 활용해서 이런 질문들 10이 11개면 10이 12개면이 잘 찾아지면 굳이 그 부분까지 뭔가 교구를 보여주면서 이해시킬 필요는 없는데요. 매번 물어볼 때마다 헷갈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땐 동전이 최고예요. 동전, 지폐. 그래서 10원짜리가 10개 모이면 100원. 100원짜리가 10개 모이면 1000원. 그런 돈 계산을 이용한 놀이를 하시든 돈 계산을 이용한 보드게임을 하시든 그런 방법으로 좀 더 아이들이 많이 10개 모이면 10만이구나 라는 그런 개념들까지도 잘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돈 놀이가 진짜 좋고요. 시중에 모형 동전이나 지폐 진짜 많잖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질문들의 토대를 잡아서 해주시면 돼요. 이 정도만 해도 사실 보통은 수가 확장되는 편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숫자 카드, 그 다음 묶음에 관한 내용, 그 다음 수 100판, 수 100판을 숫자를 바꿔서 뭐 10씩 건너뛰거나 100씩 건너뛰면서 계속 수를 확장하는 이 정도 범위 안에서 대부분 수에 대한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교과 문제든 아니면 사고력 문제든. 근데 이 정도 활동으로도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이걸 한 번 해서는 안 돼요. 반복적으로 계속. 아이들이 그 규칙성이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감을 잡을 때까지, 이거는 주입해서 암기하게 시키는 활동으로 진행하시면 안 되고 이해해서 기억하게, 그리고 다시 자기가 감을 잡아서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수로 확장이 가능한지 이런 질문들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수업 시간에 아이들하고 수를 잡는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어요. 아마 영상을 처음부터 그냥 한 번에 쭉 보시면 정리가 또 안 되실 수 있으니까 다시 적어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적어보시다가 어디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다시 질문을 또 드리고 그 질문들의 내용을 보고 이런 경우에 또 다른 팁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또 제가 다른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